나와 같은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하도영은 예솔이가 친딸이 아니지만 친딸보다 더 친딸이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역시 국민아빠 유재석. 뚠뚠이가 보고 있다. 뚠뚠입니다. 오늘은 더 글로리 최고의 부자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MC 유재석 하도영을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렛츠기릿. 일단 하도영이라는 인물은 남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그 승무원하는 친구. 혜정이라고 최혜정. 이젠 좀 외워. 돈이 많은데도 오래된 기원을 찾아 바둑을 두는 것을 보면 겉모습보단 전통과 역사, 시간이라는 가치를 더욱 중요시 여기고 본인이 정답이라고 여긴 것에선 예를 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과 선이 만나 집을 이루고 집과 집이 만나 도시가 되니 건설사 대표, 집을 짓는 사람이 바둑이라는 집을 짓는다. 이 얼마나 심도 있는 미친 미장센입니까? 누나 사랑이. 또한 기원에서 하도영이 동훈이의 바둑 두는 모습에 눈길을 줍니다. 눈길을 주고 호감을 갖는 정확한 이유를 다른 유튜버 분들은 모르시던데 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원에는 저런 얼굴이 없어요. 이 장면을 보시면은 우산을 쓰고 있는 하도영, 우산 안과 바깥으로 비를 맞는 공간과 안 맞는 공간이 나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죠. 하도영이라는 인물은 자신의 선, 공간으로 자신이 나가는 것, 누군가 들어오는 것 또한 제한합니다. 정적인 인물이란 것을 보여주죠. 확고한 자기만의 신념과 철학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00만원 이상 하는 고가의 와인을 주고 부럽다. 어떻게 먹는지조차 알려주죠. 들어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10,000원짜리 와인을 한 병 사요. 치즈도 좀 사고. 그럼 10,000원짜리 와인을 먼저 마시고 그걸 마셔요. 그럼 맛을 줄 알게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지다 하지만 전 다르게 느꼈습니다. 하도영이란 사람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구나. 마치 위에 있는 자가 아래 것을 볼 때 제스처와 인텐션이 느껴집니다. 나이스한 개새끼. 하도영이 처음으로 자신의 선 바깥으로 나가려는 꿈틀거림을 표현하는 씬이 이 장면입니다. 과묵해요. 안 믿겠지만. 동훈이는 남이 이룬 집을 부수는 자, 즉 선을 넘는 사람. 하도영은 선을 지키는 자, 자신이 미학적으로 완성도 있고 자신을 표현하는 바둑을 이해 못하는 연진이와 그렇게 재밌어? 그 머리 아픈 걸 왜 해 대체? 나를 선 바깥으로 나가게 만드는 동훈이 이쁘다. 이 극이 시작되고 처음으로 감정의 동요를 보이는 중요한 씬이죠. 난공불락 같은 초롱성이 조금씩 흔들립니다. 난 오빠 그런 거 좋았어. 모든 질문에 답이 있는 거. 나는 항상 답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모르는 답을 얘기하고 그녀가 내린 답에 항상 흥미를 느낍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도영은 연지인의 과거를 알아가고 그 상대가 동훈이란 것을 알게 되죠. 본인이 선택한 답이라 여겼던 연지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즌2를 맞이합니다. 하도영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순간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될 테니까 말이죠. 그렇게 확신을 얻기 위해 동훈이의 집으로 향한 하도영은 동훈이의 집안에 문을 부수고 신발을 신고 들어간 연지인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하도영은 동훈이의 공간에 들어가지 않고 선을 지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선이라는 것은 신념과도 같겠죠. 그렇게 하도영은 끝까지 선을 지킵니다. 그동안 자신의 선을 시게 넘었던 재준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실은 제가 숨겨놓은 애가 있거든요. 아끼는 거 뺏겨본 적 있어요? 하도영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하죠. 공격 혹은 방어를 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도 잠시 이미 파란색 성에 둘러싸여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공간 안에는 이미 들어와 있는 재준이와 연지인이라는 의심의 씨앗이 퍼져나갑니다. 이제 생각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라 여깁니다. 이건 제가 따로 잘 정리해놨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 카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도영은 결정을 합니다. 난 연진이 안 떠납니다. 동훈이 편에 쓰는 것이 아닌 연진이 편에 쓰는 것도 아닌 그저 지금 이 공간과 선을 지키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도영은 자신의 선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몇 가지 추론할 수 있는 것이 하도영은 항상 답이 있는 사람이란 것, 여기서 부정해버린다면 본인의 선택이 틀렸다는 게 입증된다는 것, 또 하나는 어쩌면 하도영은 연진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 어떻게 하는 본인이 등판했거든요. 엄청 사랑했죠. 여기서 하도영은 본인의 감정과 심리를 바둑으로 표현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느끼지 못했던 결여되었던 자신을 핀치에 몰리는 것을 즐깁니다. 그런 순간도 갖고 싶었어. 바둑을 두면서 그런 숨 막히는 순간. 변태새끼. 그리고 경고하죠. 그래서 너랑 전재준 사이에 안 묻잖아. 난 내 선을 지킬 테니 넌 네 선을 지켜. 선 넘지 마 라고 말이죠. 선만 넘지 않는다면 상관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전재준은 선을 시게 넘어버립니다. 다 알고 있네. 내가 진짜 예솔이 아빠인 거. 지가 예솔이 친부라는 것을 밝힌 것이죠. 이때 하도영은 전재준을 경찰서에서 빼내면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너 좋으라고 빼준 거 아니야. 일자리가 아니라서 뺀 거지. 그리고 둘이 격투씬, 개발리는 재준이, 간지나게 노려보는 하도영, 승자의 여유. 저는 이 씬을 보면서 재준이가 이길 수도 혹은 비길 수도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뚝까 쳐맞은 이유는 뭘까 생각해봤습니다. 혹시 건설사 매출할까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평건설 정도면은 우리나라 10위권은 아닐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11위 정도인 호반건설을 예로 들었을 때 1년 영업이익만 3,900억입니다. 재준이가 물려받은 CC는 우리나라 최고라고 했으니까 아마 웰링턴 CC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CC가 코로나 효과로 평균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 정도인데 여기서 2배 이상 많다 하더라도 연 300억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즉 10배의 자산가치가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도영의 한 대는 재준이의 10배죠. 얍. 하도영의 부와 건이 연진이 패밀리보다 한 계단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손명호, 전재준과 굳이 엮이려 하지 않았던 이유는 연진이 패밀리를 자신과 어울릴 격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극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도영이 유일하게 웃는 장면은 예솔이와 함께 있을 때뿐이었습니다. 그런 예솔이를 건드린 재준이 이 한 씬으로 내 선에 넘어뭉쳐 터진다, 이제 안 찾는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준이가 불러서 간 그곳에 다시 한번 선을 강조하는 하도영. 여기 꽤 의미 있는 곳인 거 연진이한테. 선은 넘지 말고.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연진이가 학폭과는 별도로 살인자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연진아 대체 뭐하고 돌아다니냐. 연진이의 살인으로 이혼과 친권 포기, 즉 예솔이를 포기하라고 협박합니다. 당신은 이혼하고 친권 포기해.
전예 소리든 하예 소리든. 지금 내 소리를 걸고 협박하는 거야. 선 넘지 말랬더니 선을 부숴버리는 전재준. 그는 그저 빛. 이때 아마 하도영은 재준이를 죽여버려야겠다 생각했을 겁니다. 하도영은 재준이가 준 녹취본을 변호사님과 함께 듣고 결정을 강요받습니다. 이때 하도영은 회사의 주가 연진이 예솔이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지죠. 빨리 결정을 하셔야겠습니다. 극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도영은 연진이 패밀리와 항상 다른 공간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건설 현장에서 연락을 받죠. 건설회사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대표님 안 와요. 건설 현장 씬들은 하도영이 인생에서 재평건설이 얼마나 중요하게 느껴지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들이었죠. 어찌 보면 하도영이 재평건설에 이렇게 열심인 이유는 아마도 재평그룹의 후계순위 1순위가 아니거나 혹은 이 그룹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재평건설을 1위로 만들어야 하는 어떤 모종의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이 씬을 보시면 도보 15분 거리 학교도 기사랑 10타 딸려 보내면서 무슨 유학을 보내. 하도영은 그 어린이를 무슨 유학을 보내냐며 거절하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하도영은 예솔이를 위해 이제 각오를 합니다. 그리고 연진이를 찾아가죠. 하도영은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도영이가 준 기회를 아주 멋지게 날려버린 연진. 멋지다 현진아! 이제 하도영은 예솔이를 지키기 위해 유학 갈 준비를 마칩니다. 예솔이가 아끼는 핑크토끼 인형을 껴안는 자상아. 그리고 굳이 어머니 전화를 거절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런 걸로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이 그동안 하도영과 어머니 장면이 나오지 않은 점, 예솔이에게 찐 사랑과 찐 웃음을 준 하도영. 어렸을 적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부모의 사랑에 결여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보다 예솔이를 선택한 하도영을 보면은 나와 같은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하도영은 예솔이가 친딸이 아니지만 친딸보다 더 친딸이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역시 국민아빠 유재석. 팀 에이스의 상징 7번을 달군 예솔이. 그 예솔이의 멘탈을 잡아준 하도영. 선수 다를 줄 압니다. FM 좀 해봤나 보군요. 그렇게 유학을 확신했을 겁니다. 입성하자 EPL. 떠나기 전에 연진을 마지막으로 만나 인생의 조언을 갈겨주고 변호인단 잘 꾸려. 살면서 절대 아끼면 안 되는 돈이 변호사 비용이야.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생각을 정리합니다. 이 신의 의미를 본다면 그동안 말려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주장해왔던 무슨 사인진 모르겠지만 운동훈 씨를 아낀다면 멈추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선과 공간에서 나오지 않던 철옹성 같았던 그가 동훈이와 동등한 입장으로 내려와서 생각하고 고뇌하며 복수를 다짐하는 의미일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훈아 나에게 힘을 줘. 그렇게 전재준을 처치하고 산뜻하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예솔이와 영국길에 오릅니다. 재평건설에 휴가를 낸 건지 아니면 CEO를 내려놓은 건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회사보다 예솔이를 선택함으로써 하도영이라는 인물의 최우선인 예솔이 내 가족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극중에서 항상 선을 강조하고 본인의 공간을 죽여셔야겠던 하도영. 선을 넘지도 넘어가지 않았던 정적인 인물이었지만 그만큼 천해천적인 인물. 최강의 빌런 전재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타겟형 스트라이커이며 어머니와의 관계, 본인의 전부인 재평건설을 뒤로하는 결단력, 책임감, 무성애. 제 개인적으로 최애 캐릭 중 하나인 나이스한 개새끼 하도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관종 채널을 시청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로또가 답이다. 안녕.